선거에 이래서 졌네 저래서 졌네 다들 듣기도 싫으실 거고 저도 딱히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것도 지겹고 그래서 그냥 별말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기사를 보고 너무 한심하고 갑갑해서 굳이 한마디 합니다. 한국일보에 이번 선거에서 떨어진 이해훈, 김용태, 이준석 3명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기사 제목은 통합당 패자 3인의 반성문 골수 우파에만 매달렸다. 기사 제목이야 한국일보의 기레자가 붙인 거니까 그렇다고 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인터뷰 내용이 이래요. 기자가 보수 참패의 이유를 물었더니 이해훈이 대답하길 미통당이 중도층이 아닌 골수 우파를 향한 메시지만 내는 바람에 졌다고 합니다. 글쎄요, 나는 미통당한테서 마음에 드는 메시지를 들은 기억이 전혀 없는데요. 이준석은 일부는 공감 가는 말을 해요. 통합당만의 정책이 없었다. 과감한 감세 같은 방향성이라도 제시했어야 된다고. 그런데 마무리를 이렇게 맺어요. 보수 정당이 기피해온 공정과 정의를 보수의 새로운 정체성으로 삼아야 한다. 듣기는 좋죠. 공정 좋은 거죠.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보수 정당이 기피해온 공정이라는 것은 우리 진영이 혐오해온 그 공정이라는 것은 저쪽에서 이마에 새겨가지고 다니는 그 공정이라는 것은 기업을 약탈하고 부자 돈을 뺏고 세금을 왕창 늘려 걷어서 배급을 주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과장 같으세요? 지금 구글에 공정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리고 저들이 말하는 공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실현되는 것인지 자세히 한번 보세요. 절대로 우리 상식선의 공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게 단지 몇 명만의 의견일까요? 안타깝지만 아닙니다. 미통당이 이번 통합 코미디를 하면서 규모에 걸맞지 않는 거대한 크기의 지분을 바미당 계열이 주워 먹었습니다. 바미당 계열은 이념적 정체성이나 지향점이 흐릿하거나 없거나 심지어 반대로 된 사람들이 많이 속해 있는 그룹이죠. 그리고 그 통합당에서 공천을 한 인간도, 선대위를 맡은 인간도, 그리고 지금 비대위원장을 맡게 될 예정인 인간도 그 누구도 이념적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달리 말하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근거가 굉장히 희박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 이념 스펙트럼이라는 것의 바운더리를 극한까지 확대한다고 한들 경제민주화 따위를 자기가 만들어냈다고 자랑하는 인간을 우파라고 분류할 수는 없죠. 그런 식이라면 민주당도 우파 정당이고 공산당 선언도 우파 고전이죠. 그러니까 저런 시각은 현재 미통당의 상당수가 공유하는 관점임과 동시에 미통당 비대위 체제 하에서의 향후 미통당의 공식적인 방향성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황교안 씨는 물러나면서 저 경제민주화맨한테 비대위를 맡아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 경제민주화맨은 자기 임기를 연말까지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니까 말 다 했죠. 저는 영상에서 그리고 글에서 셀 수 없이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자유한국당은, 미통당은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요. 이도 저도 아니고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말 그대로 우왕좌왕 왼쪽 같다 오른쪽 같다 하지 말고 당신들이 뭘 추구해야 하는지 당신들에게 주어진 역할이 뭔지 정확하게 파악하라고요. 저뿐 아닙니다. 이 진영의 원로들, 학자들, 머리로 입으로 글로 싸우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요구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지지자들, 엄밀히 말하면 그 당의 지지자가 아니라 이 진영에 속한 유권자들이 입을 모아서 그걸 주장하고 또 따져왔습니다. 특히 20대, 30대 남성들은 이론으로 배우고 공부하면서 또 냉혹한 현실에 온몸으로 부딪히면서 스스로 알아서 자발적으로 전부 우파로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가 입을 모아 외칩니다. 내가 배운 바로는 우파가 가진 국가의 비전, 정치의 비전은 너무나 선명하고 명확하다. 그런데 왜 저들은 이걸 주장하지 못하느냐고요. 이게 이쪽 진영에서 정치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공유하는 문제점입니다. 다들 공부 잘하고 고시 합격한 영감님 출신인 건 알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영감님들이 보수 이념의 바탕이 되는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해서 얼마나 공부를 하셨는가 묻는다면 안타깝지만 별로 그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머리를 싸매고 아무리 짜내봐야 비전이 나오지를 않아요.
저 기사의 3명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문대령통을 심판하자는 말만 하지 당이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거죠. 저는 이번 총선 랠리가 시작하기 전에 몇 개의 신규 세력에게서 컨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 중 상당수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대로는 안 된다는 말은 잔뜩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으면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는 몰라요. 왜냐? 이분들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죠. 한국 최고의 엘리트들이니까. 그냥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옳은 것이라는 게 뭔지 고민해 본 적도 없고 공부해 본 적도 없고 신경을 써본 적도 없어요. 그냥 김, 노, 문 대령통에게 반대하면 그게 우파다운 것이라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먹혔습니다. 왜? 이기는 당이었으니까요. 항상 승리하는 당. 그래서 그냥 공산주의 이념으로 똘똘 무장한 놈들이 뭘 주장하면 그걸 반대하고 거부하고 적당히 물을 타서 내놓으면 그게 정책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파 진영은 졌어요. 그리고 계속 져요. 이걸 뒤집으려면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들과 다르다는 걸 보여주고 그걸로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생각을,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놔야 되는데 그게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 차마 공산당에 표를 줄 수는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열심히 찍어주는 진성 우파 지지자들은 그쪽을 향해 메시지를 내지 말라는 둥 하면서 이렇게 똥 취급을 하고 중도라는 환상에 빠져서 맨날 그것만 따라다니고 있는 겁니다. 중도를 포섭하면 선거에서 이긴다고 마치 바닷속에 가라앉은 보물선을 찾아다니는 것 마냥. 그런데 막상 방법론이 없으니까 어떡해요? 따라가는 수밖에 대책이 없죠. 저쪽이 100만 원 주면 우리는 50만 원 주고 저쪽이 52시간 하면 우리는 56시간 하고 저쪽이 513조 하면 우리는 498조 하고 저쪽이 사내유보금을 투자하라고 하면 우리는 사내유보금을 투자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좀 천천히 해야 된다고 하는 이따위 것들을 방향성이라고 비전이라고 내놨습니다. 그런다고 저들이 표를 주지 않습니다. 미쳤습니까? 100만 원 준다는 당 놔두고 50만 원 준다는 당을 뽑아주게? 제가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에 자유한국당 방송에 나가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선거에 졌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음 총선, 다음 대선 때까지 국민을 설득할 시간을 얻었다고 생각하자. 지금 당장은 시간이 없어서 정책이고 뭐고 준비도 안 되고 우파 정당 대선 경선 후보들끼리 모여서 사내유보금을 투자하자는 소리나 하고 앉아 있는 게 현실이었다고 친다면 이제는 아니다. 앞으로 5년 국민을 설득하면서 보내자. 옳은 것은 옳다고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하면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가져올 수 있는 실체가 있는 방법론. 들어보면 빠져들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인 자유라는 신념으로 국민들을 설득하자.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당신들이 하는 말이라고는 오로지 저쪽 놈들이 짜놓은 판 위에서 놀아나는 것들 뿐이에요. 돈을 얼마 나눠주자는 둥, 여성 쿼터를 늘려서 배려를 하자는 둥, 재벌 개혁을 하자는 둥, 극우가 되지 말자는 둥, 추경에 질질 끌려다니고 프레이밍에 개처럼 끌려다니고 아니 제대로 된 우익 정당이었던 적도 없으면서 무슨 툭하면 극우 타령입니까? 새 당명조차 아무런 가치를 담지 못했습니다. 통합당이 뭡니까? 당이 추구하는 지상 가치가 통합입니까? 니들끼리의 통합이 니들의 비전입니까? 프레젠테이션의 가장 기본, 설득의 기본 중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내 스스로가 믿지 못하는 것으로 남을 설득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당신들이 자유주의를, 보수주의를,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믿지를 못하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국민을 설득합니까? 좌익 이념에 짱아찌 마냥 뼛속까지 절여진 인간들을 상대하면서 정작 당신들은 시장 경제체제와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보다도 할 얘기가 없으면 어떻게 저들을 상대하고 어떻게 저들을 이기겠습니까? 중도가 당신들한테 미쳤다고 표를 주겠습니까? 오로지 100만 원 나눠주면 나라 망하니까 우리는 50만 원 나눠주겠다는 개소리나 하고 앉은 놈들한테 내 지지 세력에게조차 왜 나한테 표를 줘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전혀 주지 못하면서 중도가 대체 왜 당신들에게 설득이 되겠습니까? 미통당 당신들은 정치인이지 연예인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사랑을 받을 수 없고 모두에게 사랑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도 안 됩니다. 나에게 관심이 없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내가 믿는 것으로 나의 신념과 열정과 논리로 설득해서 하나씩 하나씩 내 편으로 내 지지자로 만드는 것이 당신들의 역할이지, 그 누구에게도 미움을 받는 것이 두려워서 파도에 휩쓸리듯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전전긍긍하면서 아이고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날 미워하겠지, 아이고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서 등을 돌리겠지, 이런 식으로 무슨 정치를 합니까? 문대령통이 당신들보다 훨씬 나은 정치인이에요. 저들은 아예 자기 편이 아닌 사람들은 손가락질해서 죽여버린다고요. 한번 봅시다. 언제까지 왜 니들이 피떡이 되도록 졌는지 파악을 못하고 앉아서는 우파조차도 규합을 못하면서 감히 중도 타령이나 하고 자빠졌는지. 지지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정당이 되지 맙시다. 계속 그렇게 하다간 올해는 이번에 당신들에게 표를 준 지지자들에게 이렇게 기억될 겁니다. 아, 그 자유 뭔가 통합 뭔가 이름이 하도 바뀌어서 기억도 안 나는 그런 당이 있었는데 2020년이 그 당에 표를 준 마지막 해였어 라고요.